여러분들 탄화질소를 먹고 계시죠? 내가 오늘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사람이 자기가 먹고 있는 것이 왜 좋은지 아마 자기가 먹고 있는 것이 효과가 없었다 그러면 여기 안 와. 분명히 여기 온 사람들은 다 효과가 있어서 왔어.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있어. 나 이거 왜 효과가 있지? 아마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그 다음에 아 이렇구나 하고 이해를 하게 되면 효과가 더 좋아져요. 왜냐면 사람은 마음 먹기에 따라 건강 상태가 바뀌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왜 그러는지 알아는 봐야 돼요. 그래야 오래 살아. 자, 그러면 이 얘기부터 내가 하나 출발을 해보죠. 자, 여러분 이걸 보시면 이게 신문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망률을 쫙 표시를 한 겁니다. 이거 통계청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1등이 뭡니까? 2등은 그렇죠. 심장. 이게 이제 이렇게 우리가 심장 질환이나 저 심내혈관 질환 같은 얘기예요. 사실은 두 개 같은 얘기. 두 개 합치면 암에 가까이 가. 그러니까 세상에 사람은 뭘로 죽냐면 암 아니면 심장 질환으로 죽어. 둘로 죽어. 둘 중에 하나로. 둘 중에 하나. 근데 내가 이걸 보니까 또 하나 있대. 여기 보니까 뭐가 있어? 저건 자살도 있대. 자살 오이. 그래서 이건 아마 우리가 이게 마음의 질병이 아니냐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근데 이걸 가만히 보면 의사분이나 아니면 이제 과학자들은 이걸 가만히 보면은 공통점을 찾습니다. 그게 과학이요. 공통적인 것을. 그리고 우리가 오래 살려면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아야 됩니다. 무슨 사실을 알아야 되냐면 여기 아주 공통점이 있어요. 뭐가 있냐? 바로 여기에 있는 공통점은 혈액순환 장애와 림프순환 장애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암이랑 뭐 무슨 관계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그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잘 알기 위해서 예를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혈액순환 장애에 이걸 다른 말로 심혈관 질환이라고 불러요. 요것의 다른 말이 뭐냐면 심장 질환, 중풍 이런 것들이 바로 혈액순환 장애예요. 그러면 림프순환 장애는 뭐냐? 림프순환 장애의 대표적인 것이 암과 치매입니다. 암과 치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바꾸실 수 있어요. 혈액순환 장애와 림프순환 장애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구나. 네? 잘 알 수 있죠. 자,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조금 연구를 했어요. 자, 이게 혈액순환 장애고 이게 림프순환 장애. 그러니까 우리는 혈액순환 장애 아니면 림프순환 장애로 고생을 하다가 나중에는 돌아가신다. 자, 그러면 오래 사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림프순환 장애하고 혈액순환 장애가 없으면 그러면 오래 살 수 있어. 건강하게. 그래서 사람들이 연구를 했어요. 혈액순환 장애하고 림프순환 장애는 왜 일어날까? 이걸 알면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몸입니다. 우리 몸을 보면 혈관이라는 게 있어요. 혈관. 그 다음에 혈관은 둘로 있죠. 동맥, 정맥.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잘 보면 림프가 있어요. 저게 순환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잘 보면 잘 연구하면 혈액순환 장애는 왜 나타날까 우리 생각해 보면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유가 아주 간단해요. 왜 그러냐면 혈관이 손상됐기 때문에 혈액순환 장애가 일어난다.
아니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만 더 된다. 지금부터 여러분들 중요한 걸 알 수 있어요. 내가 한 50년 거의 80년 지금 살아온 것 같은데 내가 50살 때 40살 때 혈액순환 장애가 없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 없어요. 근데 지금은 좀 나타나는 것 같거든요. 왜 그래? 왜 혈관이 망가졌지? 자, 이걸 이제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내가 젊었을 때는 혈관을 보호하는 물질이 있었다. 응? 근데 나이를 먹으니까 이게 없어졌다. 그래서 혈관이 망가졌고 혈관이 망가지니까 내 몸에 혈액순환 장애가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괜찮지 않을까? 사실이 그래요. 자, 이게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해도 그럴싸하네요. 야, 그러면은 혈관 안에 혈액순환 장애를 막을 수 있도록 혈관을 보호하는 물질이 있었겠네? 야, 그럼 그것이 무엇이냐 한번 찾아보자. 자, 이게 이제 과학자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동맥을 찾았어요. 왜 그러냐면 동맥이 망가지면 혈액순환 장애는 바로 그러니까 동맥이 있을 것이다 하고 동맥을 열심히 찾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뭘 아느냐? 동맥에는 혈액순환 장애를 조절하는 산화질소라구나 이렇게 해서 알아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해석을 잘 할 수 있어요. 무슨 해석을 할 수 있냐면 내가 나이를 먹어서 혈액순환 장애가 온 것은 내가 아무렇게 살아서가 아니라 사실은 에너가 부족해져서 그렇다. 그걸 알고 내가 느끼는 순간 그걸 알고 그것을 내가 보충해 주어서 나는 잘 산다면 자기는 알고 사는 것이고요. 그냥 모르고 그냥 다 나이 먹으면 이래 그러는갑다 하고 살면은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여기 오신 것은 행운이다 라고 생각 못해요. 누군가가 이걸 찾았어. 지금부터 산화질소라고 하지 않고 에노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에노를 찾았어. 자, 이런 에노를 찾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요. 이런 사람들한테는 상을 줘야지. 아니, 상을 줘야 할 거 아니야? 중요한 걸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세 사람이에요. 세 명이 노벨상을 줍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얘도 혈액순환 장애입니다. 자,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누가 노벨상을 주겠어? 그렇죠. 일단 노벨상을 받았다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한 말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노벨상 받은 거 아시죠? 노벨상을 받았는데 문제가 있어. 뭐가 있냐면 시간 찾아놓고 보니까 야, 드디어 물질을 찾았네. 그럼 이 물질을 우리가 혈관을 보호하는 물질을 써야겠네. 뭔가 봤더니 기체. 그것도 생긴 즉시 사라지는 거래. 야, 그럼 그거 어떻게 약으로 쓰냐? 약으로 못 쓴대. 그 자체는 약으로 쓸 수가 없대. 그러면 노벨상으로 끝난 거네. 못 쓰는 거네. 아니, 저기 에노를 쳐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내 몸에서 순간적으로 생성되는 에너를 만드는 물질, 만들게 하는 물질, 그것을 먹으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NO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잘 봐야 돼. 내 몸에서. 쭉 보면 내 몸에서는 NO를 만드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 방법은 전구체를 사용해서 만들고, 두 번째 방법은 대사체를 사용해서 만든다. 자, 여기 잘 들어봐요. NO를 직접 약으로 쓸 수 없으면 NO를 만드는 애를 가지고 약으로 쓰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돼요. NO를 만드는 애를 약으로 쓰면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요. 근데 이제 문제가 돼 있어요. 야, 그러면 이렇게 NO 전구체나 NO 대사체 둘 중에 하나를 쓴다면 둘 다 쓰냐? 어느 하나를 쓰냐? 어떤 걸 써야 되냐? 그죠? 둘 중에 뭘 써야 될까?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야. 이걸 알려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중요한 걸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하냐면, 아, NO 전구체, NO 대사체가 있구나. 이 말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기억해야 돼요. 내일 모레 시험 볼 줄 몰라요. 그렇지, 기억. 자, 우리가 둘 중에 무엇을 먹어야 하는가 보면은 알려면은 먼저 얘네들이 무슨 일을 하는가를 봐야 돼. 내 몸에서 어떻게 돌아다니는가 봐야 돼. 소위 이른바 NO 전구체가 돌아다니는 경로를 길이죠. 그걸 우리가 NO 전구체 경로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대사체가 움직이는 경로를 우리가 뭐냐면 대사체 경로라고 불러요. 두 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거예요. 네, 자, 근데 이걸 딱 보면 뭐냐면 전구체 경로를 한번 보세요. 자, 전구체는 우리가 이 혈관에서 만들어지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전구체를 먹으면 혈관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NO를 만든다는 보장이 없어. 보장이 없어. 근데 그 반대로 대사체는 뭐냐면 먹으면 바로 NO로 간다 라는 게 입증이 됐어.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아, 전구체를 먹는 것보다 대사체를 먹는 게 유리하구나. 이게 우리가 전구체를 먹어야 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 경로들을 쭉 살펴봅니다. 내 몸을 전체의 경로를 잘 살펴보면, 이거 너무 복잡하게 쓰이는데 저기에서 대사체 경로하고 전구체 경로를 세봅니다. 그럼 어떤 게 많아요? 대사체 경로가 많습니다. 그 말은 말이면 내 몸은 NO를 만들 때 다 대사체 경로를 쓴다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우리가 NO를 먹어야 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뭐였어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전구체 경로는 먹어봐야 없어. 두 번째 이유는 뭘까? 내 몸이 대사체 경로를 기반으로 해서 NO를 만드는 거야. 이 두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 자, 그 다음에 자, 이건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 몸에 있는 NO가 있겠지. 응? 항상 만들어지니까 있겠지. 그 NO 양은 대사체 경로로 거의 만들어졌으니까 대사체의 양이 아마 NO 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봐요. 이 말이에요. 체내 NO의 총량은 아마 NO 대사체의 총량과 같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잘 생각해보면 무슨 말이냐면 내가 NO가 부족하다는 말은 결국 뭐가 없다는 얘기야? 그렇지. 대사체가 없다는 얘기야. 대사체가 없다는 얘기야. 네. 내가 NO가 부족하면 뭐가 일어나? 혈액순환 장애가 일어나. 림프순환 장애 나도 일어나. 혈액순환 장애. 혈액순환 장애라면 내가 굶주리겠지. 혈액순환 장애로 오는 모든 질병은 거의가
애노가 부족해서 일어났어요. 애노가 부족한 것은 왜 부족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또 하나하나 대자체가 부족하니까 하는 거야. 네? 대자체. 그러면 애노는 왜 먹어야 돼? 사실은 대자체를 먹는 거예요. 대자체 먹는 거. 조금 더 이제 이해를 빨리 하시네.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 자, 사실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야, 애누가 어떻게 혈관을 보호하냐? 기체라면 이 기체가 어떻게 보호하냐? 설명하기 좀 그렇지 않냐? 그런데 그걸 우리가 알려면 뭘 알아야 되냐면, 이 세상은 혈관을 누가 부셔놓는가? 그걸 잘 알아야 돼. 자, 혈관은 누가 부실까? 일명 쓰리고가 부십니다. 쓰리고가 부십니다. 뭐가 부치냐? 고혈당, 고혈압, 고지혈증이 부셔요. 예. 근데 이거 부시는 걸 갖다가 누가 맡고 있었다는 겁니까? 애노가 이렇게 맡고 있었다는 거야.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고혈당, 고혈압, 고지혈증이 이게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보면 뭐냐면 같이 나와. 네? 같이 나와. 왜 같이 나오냐면 그렇게 같이 나오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대사성 질환이라고 불러요. 일명 성인병이 예. 근데 이게 신기하게도 언제 나타나요? 50대가 되면 자동으로 나와. 그래서 얘네들이 다 어디를 공격했냐면 예, 혈관을 부시게 돼요. 혈관이 부서지면 뭐가 일어나요? 심혈관 질환이. 근데 이 대사증후군의 위에 뭐가 있냐면 복부 비만이 있어요. 비만이 있으면 바로 뭐가 오냐면 고혈당, 고혈압, 고지혈증. 저는요 뚱뚱해도 이거 하나도 안 생겨요. 기다려봐. 생겨. 그래서 대사성 질환, 일명 성인병이라는 건 뭐냐면 이 네 가지, 고혈당,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네 개 중에 세 개가 나타나면 이 사람은 대사성 질환이다. 이렇게 얘기를 불러요. 근데 잘 생각해봐요. 애노가 이걸 맡고 있을까? 차라리 고혈당, 고혈압, 고지혈증이 나타나지 않도록 여기를 막는 게 좋을 겁니다. 저기를 그게 원인이니까 저기를 막는 게 좋을 겁니다. 사실은 그래요. 사실은 저기를 막아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애노는 왜 비만, 고혈압, 그 다음에 당뇨, 고지혈증에 효과가 있었을까? 왜 효과가 있어요? 또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도 사실 피를 깨끗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를 혈액순환 장애를 일으키는 것들을 못하게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걸 잘 해석해 보면 이걸 약만 우리가 잘 조절하면 비만도 해결할 수 있고 또 뭐도 해결할 수 있다? 고혈압도 해결할 수 있고 당뇨도 해결할 수 있고 고지혈증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렇게 혜택을 보면 누가 혜택을 봅니까? 우리 혈관이 혜택을 봐요. 그러면 우리가 죽는데 2위, 3위는 완전 뜰 수가 있어요. 뜰 수가 있어요. 즉, 선생님은 애놈을 먹으면 오래 사는 이유가 있었구나. 그게 맞다는 거지. 자, 이건 뭐냐면 대사체 경로를 갖다가 대사체 경로 기억에 잘해야 돼요. 대사체 경로는 뭐냐면 대사체를 먹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마우스 사람을 갖고는 실험할 수 없으니까 마우스를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쥐가 한 2년 살아. 2년 사는 이 녀석한테 대사체를 절대 못 먹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키웠어요. 키웠더니 어떻게 됐냐? 어떻게 됐을까?
예, 뚱뚱해져요. 뚱뚱해지고 또 뭐가 복부에 비만이. 그 다음에 또 뭐가 나타날까?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이 나타나.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뭐가 일어나? 혈관 손상이 일어나. 그래서 이는 혈액순환 장애로 결국에는 조기 사망합니다. 자, 이게 이 마우스나 사람이나 거의 틀린 점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 여기서 실험을 해요. 자, 이게 우리가 NO 대사체를 먹어야 되는 세 번째 이유. 왜? 안 먹으니까 죽더라. 안 먹으니까 죽더라. 세 번째 이유는 안 죽으려고 먹는 거야. 근데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안 먹어서 사실은 서서히 죽어가는 거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오시는 것이 굉장히 뭐죠? 행운이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이제 과학적인 생각을 했어요. 아, 이 쓰리고가 혈관을 부시는 걸 NO가 잘 막고 있는 거구나. 그런데 혈액순환 장애가 일어난 것은 NO가 없으니까 직접 공격을 해서 이 혈관이 망쳐지는 거구나. 그 이유를 알았어요. 자, 여기까지만 알면은 아무 해결이 안 돼. 치매나 암 이런 게 해결이 안 돼. 근데 하나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뭘 아시냐면 혈액순환 장애가 일어나면 뒤따라오는 장애가 있다. 무슨 장애가 있냐면 림프순환 장애가 뒤따라. 귀신처럼 뒤따라. 왜 그럴까? 그 이유를 잘 보면 혈관이 있고 림프관이 어디에 연결되어 있어요? 혈관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혈액순환 장애가 오면 림프순환 장애도 같이 와. 네? 같이 와. 근데 이 림프관에는 뭐가 있냐면 림프절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는 뭐가 들어있을까? 여기에는 면역에 중요한 모든 면역 세포가 다 저기 있어요. 저기 있어요. 암세포를 죽이는 T셀도 저기 있어요. 그 다음에 노폐물들을 다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는 그 대식세포도 저 안에 있어요. 여기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림프관의 역할은 뭐였냐면 체액에 남은 체액이나 노폐물이나 감염은 이물질 이런 것들을 다 처리하려고 있었던 거야. 이게 바로 혈관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혈관 더 망가져. 그래서 이걸 탁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응? 자, 그죠? 자, 즉 무슨 얘기냐 하면 혈관과 림프관은 톱니바퀴처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 그래서 혈액순환 장애가 오면 바로 뭐가 온다? 림프순환 장애가 같이 온다. 자, 혈액순환 장애가 오면 중요하니까 림프순환 장애가 같이 오고 림프순환 장애가 오면 면역 기능하고 노폐물 제거 기능이 떨어집니다. 면역 기능이 떨어지니까 뭐가 생겨? 암이 오고 노폐물 기능이 떨어지니까 치매가 오고. 야, 정말로 되냐? 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림프순환 장애를 안 오게 할 수 있을까? 혈관을 잘 보면 됩니다. 혈관을 잘 보면 림프순환과 이게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이 혈액 흐름이 잘 되면은 림프순환 장애도 자동으로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혈액순환 장애를 개선하면 돼. 그러면 림프순환 장애는 그냥 개선이 되는 거야. 근데 혈액순환 장애를 개선하는 게 뭐예요? 그렇죠. 그렇게 대답을 주는 거 앞으로 이제 대사체라. 그게 그거야. 그 말이 그 말. 대사체가 수다. 어? 네. 저는 못 믿겠는데요. 저번처럼
실험이 있습니까? 네, 실험이 있어. 네, 실험이 있어. 여기는 암을 가지고 호재하고 암은 나중에 나한테 와서 암은 왜 낳는가? 근데 이번엔 뭘 가르치냐면 여러분들 여기 와가지고 다 기억을 해야 되니까 치매에 대해서 얘기해요. 치매하고 림프순환 장애 왜 관계가 있는가? 네? 자, 우리 뇌를 한번 보면 뇌는 노폐물이 생기면 이걸 빠르게 제거를 해야 돼요. 이게 제거가 안 되면 어떻게 되냐면 치매가 있어요. 이게 제거 안 되면 안 돼. 근데 노폐물은 뭘로 제거한다고 했죠? 아, 내가 질문을 잘못했네. 림프관으로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뇌에는 림프관이 다 혈관 옆에 붙어 있어요. 중요하니까. 그래서 그 치매를 일으키는 뭐 베타 아밀로이드 그런 것들을 바로바로 제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 근데 혈액순환 장애가 이상해지면 얘가 이상해지겠지. 이상해지면 이게 제거가 안 되겠지. 이게 제거 안 되면 뭐가 일어난다? 치매가 일어날 수 있다. 예? 이것도 또 마우스를 갖고 왔어요. 이건 진짜 실험을 한 거예요. 마우스를 한 게 뭐냐면 이 빨간색이 뭐냐면 그 림프액입니다. 뇌 척수액이 교환되는 거예요. 뇌 척수액은 어디로 바뀌냐면 사실은 우리 뇌가요. 이 안에 뇌가 불에 떠 있어요. 불에 떠 있어요. 뇌 척수액이 떠 있어요. 그 척수액을 교환을 해줘야 뭐가 빨리빨리 바뀌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이렇게 될 수 있게 뇌 척수액이 쭉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젊은 쥐 마우스예요. 젊은 볼을 보면 일정 시간 안에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빨간색이 빠르게 이동하고 있죠. 그래서 빨갛게 보이는 거야.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뇌 척수액이 빨리 교환이 되고 있다는 거. 이 말은 다시 바꿔 얘기하면 뇌 안에 있는 노폐물이 빨리빨리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 근데 이 마우스를 갖다가 좀 나이를 먹여. 그 다음에 보면은 빨간 게 안 보여. 아예. 있긴 있는데 안 보여. 그 말은 뭔 말이야? 뇌 척수액이 교환이 안 된다는 거야. 그럼 뭐가 쌓인다? 노폐물이 쌓인다. 나는 이걸 보고 뭘 느낀지 아세요? 아, 마우스도 치매에 걸리는구나. 설마 했는데 얘도 걸리는구나. 다 걸리는구나. 그랬어요. 네, 사실은 지금 우리가 NO를 주어보면 이 흐름이 굉장히 빨라집니다. 빨리 이렇게 흐름이 있어요. 림프 흐름이 빨라지는 거예요. 근데 내 척수액이 빨리빨리 교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사실은 뇌가 굉장히 회복력이 놀랍더라고요. 제가 아시는 분 하나가 그 알츠하이머 치매가 약간 되셨는데 애노를 계속 드셨어요. 드셨는데 어느 날 보면 아들을 알아보더라고요. 뇌가 다시 막 복구를 하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애노를 먹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말 안 잊어먹을 거예요. 치매는 기억상실이거든. 금방 안 기억 잊어먹어. 맨날 기억을 안 잊어먹어. 잘 안 잊어버려. 자 이제 정리해 봅시다. 사실은 NO 대사체가 많다면 NO 대사체가 많다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 했어요? 내 몸에 NO가 많다는 말이에요. NO가 많으면 어떤 일을 할 수 있냐? 비만, 고혈당, 고혈압, 중풍 이런 걸 막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치매, 피로, 면역력 감소, 암 이런 것들은 예방을 할 수 있어요. 예방을 할 수 있어요. 림프 순환이 잘 되니까. 그러면 대사체가 줄으면 어떻게 될까? 비만, 고혈당, 고혈압, 중풍이 와요. 자, 이걸 잘 해석해 보면 내가 20살 때 그때 먹던 거하고 식습관 좀
그럼 하루가 먹겠는데 50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나 내가 많이 먹지도 않았는데 살이 찌기 시작하는 거야. 사람들이 그때 뭐라고 그러니까 그거 나이살이야. 그러지만 사실은 나이살이 아니었다라는 거야. 사실은 뭔가 없어서 그랬다. 이게 없어서 그랬다. 응? 자, 이게 자동으로 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라도 있으면 비만, 고혈압, 이게 있다면 나는 에너가 부족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에너가 부족해지면 또 뭔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치매, 피로, 면역력 감소, 암이 사람에 따라 조금 달라 발병이 증가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은 그래도 혈관이 망가지는 게 잘 버티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림프관이 잘 안 망가져요. 근데 믿지 마. 나는 예민일 수도 있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망가질 수도 있어. 그렇게 망가지면 뭐가 온다? 치매가 온다. 잘 생각해봐요. 내가 50전, 60전에는 치매 있었어요? 없었어. 왜 그때는 안 나오는데 왜 그 다음에 나와? 림프순환 장애 때문에. 림프순환 장애는 왜 왔어요? 혈액순환 장애 때문에. 혈액순환 장애는 왜 왔어요? 이때 대답을 해야지. 에너 배런체가 부족해서.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다시 해봅시다. 여러분, 노화가 뭡니까? 나이 먹는 게 노화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중요한 어떤 것이 없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편해요. 왜냐면 없어지는 거 있으면 무엇이 없어지는가를 알아가지고 채워 넣으면 된다. 그죠? 채워 넣으면 돼. 그래서 나이를 먹은 다음에 질병이 생기는 거하고 그 다음에 무엇이 없어지는가 사람들이 연구를 많이 했어요. 보통 45세에서 60 사이에 엄청나게 관절염, 심장질환, 암 이런 거 몽땅 늘어나요. 이때에 뭐가 있냐면 애도가 확 감소. 이때가 감소를 딱 시작해요. 이때가 그러니까 이 감소하고 저것이 나타나는 거하고는 상관관계가 있다. 이건 내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출처가 있어. 한 사람들이 이렇게 조사를 해놨어. 자, 그러면 에너를 먹어야 할 거 아니야. 에너를 먹는다고 한 말은 곧 에너 대사체를 먹어야 되는 거야. 일단 전구체 경로는 안 돼요. 이건 포기해. 그러면 대사체 경로를 따라가 봐야 돼. 대사체 경로를 따라가 보면 우리가 뭐가 있냐면 채식을 하는 게 좋겠구나를 알 수 있어요. 채식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채식을 했는데 이 채식을 이 장내 박테리아가 어떻게 하냐면 에너로 바꿔주는 역할을 해요. 여기서 먹은 놈을 갖다가. 근데 문제는 있냐면 누구나 다 장내 박테리아가 환경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이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 문제는 충분한 에너를 얻으려면 이걸 얼마를 먹어야 되냐? 밥보다 많이 먹어야 돼.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 먹지 말라는 소리잖아. 그치? 그래서 어떤 사람이 생각을 했어요. 앞에 처음 발표 그 사람이 뭐인가 그러면 그러면 이걸 갖다가 발효를 하자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양을 줄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내 박테리아를 아예 여기서 키워서 오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고 본을 먹으면 되지 않겠냐? 그래. 그렇게 하면 더 좋아요. 그래서 탄생한 게 뭐냐면 제일 처음에 하실 분 있죠? 그러면 산화질소라 끝까지 우기면서 자신이 주장하는 사실은 뭐냐면 발효 산화 대사체 그것을 만드셨어요. 이건 상당히 기술이 필요해요. 그래서 자기가 그 기술을 가졌다고 그렇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 자랑 열심히 들었을 거야 아마.
자, 이렇게 발효를 하게 되면 좋은 점이 또 있어요. 뭐냐면 안전하게 대사체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에 안전한 먹거리에 들어있는 이 글루타치온이나 항산화 물질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것은 또 무슨 역할을 하냐? 응? 항산화제나 글루타치온은 어떻게 하냐면 위나 장에서 흡수를 도와줍니다. 그래서 내가 먹는 것을 100% 흡수할 수 있도록 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게 모르게 발암물질을 먹을 수가 있어. 이 발암물질을 또 차단을 해줘요.